캘리포니아 라구나우즈. 2,500명이 넘는 한인 시니어들이 모여 사는 이 거대 커뮤니티는 매년 400명 규모의 대규모 어버이날 잔치를 엽니다. 전시를 관람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어르신들. 겉으로 보기엔 한인 사회의 결속력과 봉사정신이 돋보이는 평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의 현실은 소란스럽습니다. 사라진 영수증과 후원금 요용 의혹, 그리고 이권을 둘러싼 파벌 싸움이 공동체의 내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인 회장 한 명이 행사 기획부터 막대한 자금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 제왕적인 1인 독점 체제는 봉사를 위한 열정을 권력투쟁의 불씨로 바꿉니다. 사람의 도덕성에 호소하며 임무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개인적인 욕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자동화된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코메리카 시스템입니다. 조직을 두 개의 독립된 구조로 재편합니다. 한인회령 실행에만 집중하는 엑셀러레이터가 되고, 신탁기금은 재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이 구조적 분리는 회계장부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의 핵심 동력인 돈을 권력에서 떼어내어 공동체 내부의 파벌 싸움이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시스템은 4단계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기획입니다. 이제 한인회 임원들은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업체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안 작성에만 전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의입니다. CPA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탁기금 이사회가 한인회의 예산안을 법리적, 재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업 후원금은 성격에 따라 정확히 분류됩니다. 어버이날 식대나 장례 지원비처럼 용도가 지정된 개별 금고에 보관되며 정해진 등급에 따라 투명한 다격 정찰제가 적용됩니다. 후원금의 용도를 강제로 고정함으로써 후원 기업의 정치적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명한 세금 공제 혜택과 홍보 효과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마케팅 상품을 얻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행사 당일 한인회 임원들은 오직 봉사자로서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잡한 회계 업무나 현금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결제 시 자금은 한인회 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 신탁기금이 식당이나 인쇄소 같은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직불제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금 이동 경로에서 한인회장의 개인적 개입을 물리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여 유용이나 횡령의 소지를 구조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며 수백 장의 영수증을 대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불제라는 물리적인 통제 장치가 수많은 감사 보고서보다 더 확실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단계는 사후 검증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인회는 소액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30일 이내에 신탁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시스템이 즉각 킬 스위치를 발동합니다. 별도의 회의 없이 다음 분기 예산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모든 검증이 끝나면 후원사에는 매칭 리포트가 발송됩니다. 자신의 기부금이 1센트의 오차도 없이 목적대로 쓰였음을 수치로 확인시켜줍니다. 정치적 로비나 청탁이 통하지 않는 이 냉정한 알고리즘이야말로 커뮤니티의 공정성을 지키는 가장 믿음직한 파수꾼입니다. 코메리카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무대 뒤의 고함과 의심은 사라집니다. 다시 돌아온 어버이날 행사장은 오로지 감사와 화합의 공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회장은 즐겁게 봉사하고 보통 우리가 질병을 진단할 때는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 뼈에 하얀 선을 딱 보면 의사는 단번에 여기 골절입니다 하고 진단하죠. 부러졌거나 아니거나 참 깔끔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명확하죠. 그런데 인간이 모인 조직의 갈등, 특히 돈이나 권력이 얽힌 커뮤니티 분쟁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그 엑스레이 개개가 완전히 먹통이 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 더미가 바로 그 진흙탕의 표본인데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규모가 무려 2,5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시니어 한인 공동체, 라구나 오주에서 발생한 갈등과 또 그 해결책을 담은 문서들이죠. 정관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그리고 K-하모니 2500이라는 아주 기발한 미래형 AI 자문 리포트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흥미로운 게 단순히 특정 단체의 분쟁 기록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비영리 조직이라면 어디서나 겪게 되는 그 돈과 권력의 한 곳에 집중되었을 때 터져나오는 필연적인 위기가 있잖아요. 네, 어딜 가나 돈이 문제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이상적인 조직 설계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리더인가, 이걸 가려내는 게 아닙니다.
코메리카 신탁기금, 즉 KTF와 AI라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결합해서 어떻게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파벌 싸움을 완전히 배제한 이상적인 한인의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돈 문제랑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리더를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어야 할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해답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확보한 2025년 재정보고서 숫자를 보면 그 시스템의 실패가 무엇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라구나우즈 한인회, 그러니까 KAA의 1년 총수입이 약 7만 4천 달러인데요. 꽤 큰 규모네요. 네, 그런데 그중 시니어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고작 3%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수입의 83%인 약 6만 1천 달러가 외부 스폰서들이 내는 후원금이죠. 와, 83%면 진짜 막대한 자금줄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막대한 후원금을 회장 한 명이 끌어오고 행사 기획도 하고 자금 결제에 영수증 처리까지 다 하는 일종의 제왕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죠. 돈과 권력이 한 사람 책상 위에 다 모여 있으니까 선거철만 되면 막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영수증 하나만 비워도 누가 돈을 빼돌렸다 이러면서 끝없는 의심과 분쟁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리더 개인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밤낮 없이 봉사한다고 해도요. 한 사람이 수만 달러의 스폰서 자금을 독점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뭐랄까 필연적으로 파벌과 의심이 싹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이 제안하는 첫 번째 타겟책이 바로 코메리카 신탁기금, 줄여서 KTF의 분리 설립인 겁니다. 아, 자동차로 비유해보면 명확해질 것 같아요. 한인회는 운전대를 잡고 봉사와 행사를 진행하는 실행 엔진 역할만 남기고요. 대신 자동차가 굴러가게 기름을 대주는 연료 탱크 역할은 KTF라는 완전히 별개의 기구로 떼어내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한 인적 격리를 이룬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해요. 단순히 한인회 통장을 두 개로 쪼개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격리하는 거죠? 한인회는 오직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행사 실행만 전담합니다. 그리고 KTF는 은행이자 금고지기로 돈줄을 철저히 통제하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경찰 역할을 맡습니다. 아주 철저한 삼권 분립 모델입니다. 예산을 쓰는 사람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을 아예 같은 방에 두지 않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잠깐, 현직 한인회 임원이 그 KTF 이사 자리에 슬쩍 앉아서 겸직해버리면 어차피 왼손에 있던 돈을 오른손으로 넘겨받는 꼴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문서에 첨부된 규정안을 보면 그런 꽁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KTF 이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기존 한인회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거든요. 아예 겸직을 못하게 막았군요. 그렇다면 그 강력한 금고지기 역할을 할 KTF 이사진은 대체 누가 또 어떻게 맡게 됩니까? 6만 달러가 넘는 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을 텐데요.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4명은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재정과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 및 직능 대표로 채워집니다. 80%를 전문가로 구성해서 재정 운용의 빈틈을 아예 없애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명은요? 남은 한 명은 추첨이나 투표를 통해 뽑힌 일반 시민 이사가 들어갑니다. 아하,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운용하되 시민이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감시한다. 꽤 탄탄해 보이네요. 하지만 그 전문가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회장과 결탁하거나 자기들끼리 막 파벌을 만들 위험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위험도 대비했죠. 그걸 막기 위해 문서에서는 아주 촘촘한 3불 원칙, 3노 원칙을 이사회 구성 요건에 박아 넣었습니다. 3불 원칙이요? 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겸직 불가. 둘째, 이해상충 배제입니다. 즉, 회장의 친인척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는 절대 이사가 될 수 없어요.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정치적 중립 원칙입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면 선거 개입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 3년 내에 한인회 선거 캠프에서 뛰었거나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은 아예 KTF 근처에도 못 가게 배제됩니다. 게다가 오용의 이사 중 한 자리는 고액 스폰서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배정하죠. 오, 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스폰서가 직접 들어와서 보라는 거군요. 네, 돈을 낸 사람이 감시자 역할까지 겸하게 만드는 아주 실용적인 구조입니다. 와, 이거 진짜 촘촘하네요. 근데 저는 이 KTF가 자금 집행을 통제하는 그 물리적 강제 장치들을 읽으면서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전 승인제는 기본이고 한인회 손을 아예 거치지 않고 식당이나 인쇄소로 KTF가 직접 수표를 써버리는 공급자 직접 지불 방식도 기발하더라고요. 네, 돈이 중간에 살 틈을 아예 물리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네네.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건 일명 킬 스위치, 그 자금 자동 동결 장치였습니다. 아, 칠 스위치. 이게 사실 비영리 단체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꼭 영수증 몇 가씩 잃어버리시잖아요. 아이고 바빠서 잃어버렸나 본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면서 온정을 좀 베풀게 마련인데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갈등이죠. 근데 이 킬 스위치는 행사가 끝나고 30일 내에 적격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나 변명하고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다음 예산 배정을 싹둑 차단해버립니다. 진짜 봐주기식 행정을 멸종시켜버리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삐딱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아니, 이렇게 박박하게 굴 거면 그냥 한인회 이사회랑 KTF를 하나로 합쳐서 덩치 큰 통합이사회를 만들면 행정 처리도 빠르고 결제도 한 번에 끝날 텐데 굳이 왜 번거롭게 두 개의 법인으로 쪼개서 이 수고로움을 자초하는 겁니까? 아, 그 편의성이라는 유혹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법적 리스크를 보셔야 해요. 현재 한인회는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뽑고 때로는 외부 사회를 향해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는 친목단체의 성격을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커뮤니티를 대변하니까요. 반면에 KTF가 거액의 스폰서 후원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려면 후원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미 국세청 IRS의 510C3 자선단체 지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하, 510C3. 자선단체는 미국 세법상 정치적 캠페인 개입이 엄청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만약 두 조직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인회 내부의 선거 전, 후보 지지 발언, 파벌 싸움들이 고스란히 신탁기금의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IRS는 그 즉시 신탁기금의 510C3 면세 지위를 박탈해버리겠죠. 와, 그러면 기부자들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테고 다시는 아무도 후원을 안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굳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법인을 분리하는 진짜 이유가 이거예요. 한인회의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진흙탕 리스크가 공동체의 자산과 스폰서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벽한 정치적 방화벽을 쳐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생존을 위한 정치적 방화벽이라 명쾌하네요. 자, 그러면 KTF를 통해서 돈줄에 얽힌 부패나 의심의 싹은 확실히 잘라냈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됐다고 쳐요. 하지만 조직의 갈등이 뭐 꼭 돈 때문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소한 감정 싸움도 엄청나죠. 맞아요. 왜 저 구역 사람들만 행사에서 좋은 자리를 주느냐, 아니면 정관 15조 해석을 두고 우리 파벌이 맞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사소한 행정처리나 의사결정을 두고 갈등이 터지거든요. 돈줄을 쥔 KTF가 이런 인간적인 자존심 싸움까지 막아주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제안서의 가장 파격적인 두 번째 무기가 등장합니다. AI 기반 자율운영 시스템, 이름하여 K-하모니 2500이죠. 재정은 KTF가 꽉 잡더라도 일상 행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싸움은 AI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기획입니다. 제가 그 문서를 보니까 봇들의 생태계가 굉장히 치밀하더라고요. 라구나우즈 안에는 여러 주거구역, 그 뮤추얼들 있잖아요. 각 구역 주민들의 불만이나 의견을 일선에서 수렴하는 대표 봇들이 맨 밑단에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건들이 올라오면 커뮤니티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24시간 필터링하는 정관봇, 그러니까 리걸 가디언이 있죠. 야, 법률 검토를 보시다 하는 거네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KTF의 장부와 한인회의 지출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영수증을 대조하는 감사봇이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와 검증 결과를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행사 기획이나 예산 결정을 도출해내는 최고 경영자, CEO봇이 전체 시스템을 지휘합니다. 판단과 검증은 철저하게 기계가 한다는 원칙이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행사 식당부터 구매 목록, 뭐 규정 해석까지 모든 걸 AI 봇들이 결정하고 통제한다면 이거 좀 섬뜩하지 않나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무엇보다 그 따뜻한 유대감이 중요한 게 시니어 커뮤니티인데 기계의 어떤 알고리즘 때문에 조직이 경직되거나 막 비인간적인 잣대로 운영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아, 그 우려를 제안서 작성자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서에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명시해 두었는데요.
AI가 도출한 결과는 최종 결정에 앞서 반드시 사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아두었습니다. 아하, 다행이네요. 완전히 기계한테 통제권을 넘기는 건 아니군요. 네, AI가 독재하는 시스템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시스템의 진짜 목적은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노동에서 인간을 완벽하게 해방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감정노동에서의 해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비영리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지치고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아니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아닙니다. 1달러짜리 영수증이 빈골 두고 서로 도둑 취급하면서 싸울 때, 아니면 규정집에 애매한 문구 하나를 두고 밤새 언성을 높일 때거든요. 아, 맞아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죠. 이런 소모적인 회계 감시, 피말리는 서류 작업, 파벌 간의 규정 해석 논쟁을 전부 감정이 없는 AI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AI는 기계니까 질투도 안 하고 파벌도 없잖아요.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가장 피곤하고 감정 상하는 일들을 AI가 묵묵히 전담해주면 자원봉사자들은 그 엑셀 파일이나 정관책자 붙들고 씨름할 시간에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AI가 공정하게 짜준 예산과 기획안을 바탕으로 봉사자들은 행사장에 직접 나가서 꽃을 장식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의 손을 잡아 안내하고 따뜻한 밥을 나누는 일. 즉,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본연의 돌봄에만 100%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상적이네요. 차가운 시스템적 감시와 행정은 기계가 맡고 인간은 온정을 나누는 플레이어가 되는 완벽한 협업 생태계입니다. 완벽한 역할 분담이네요. 자, 그럼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화벽인 KTF가 돈줄의 투명성을 확실히 잡았고 AI K-하모니 2500이 행정의 공정성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쌍두마차가 현실에 딱 도입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이득을 보는지 따져봐야겠죠. 먼저 예산의 83%를 책임지는 스폰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매력적인 걸까요?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건 바로 투명한 가격 정찰제와 리스크 제로 환경입니다. 기존 한인의 구조에서는 사실 스폰서가 회장 개인과의 친분에 따라 고무줄처럼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체계가 없다 보니 돈을 내면서도 불안하죠. 하지만 KTF 시스템에서는 플래티넘 5,000달러 이상, 골드 2,000달러 이상, 실버 500달러 이상 등 완전히 합법적이고 투명한 마케팅 상품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아, 뒷거래나 눈치 보기가 아니라 정당한 스폰서십 패키지를 딱 구매하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스폰서들은 한인 회장이 누구로 바뀌든 내부에 어떤 파벌이 득세하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KTF라는 철저히 분리된 법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행사 플래카드나 소식지 광고 같은 마케팅 권리를 100% 보장받거든요. 그렇겠네요. 정치판이 어떻게 되든 내 권리는 보장된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브랜드가 커뮤니티의 정치적 진흙탕에 훼손될 걱정 없이 세금 공제 영수증까지 확신이 챙길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가 되는 셈이죠. 기업들이 진짜 안심하고 돈을 쏠 수 있는 생태계네요. 그럼 그렇게 늘어난 투명한 자금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한인회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 그 혜택은 온전히 여러분과 같은 커뮤니티 일반 회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네, 당연한 수순이죠. 이 문서를 보니까 이 돈이 장례 지원, 또 빈곤 회원의 의료 및 식료품 구제, 신규 전입 시니어의 정착 지원 같은 진짜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쏟아지더라고요. 과거 불투명한 선거 자금이나 회식비로 줄줄 새던 돈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탄탄한 복지망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비영리 단체의 체질 자체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아주 뼈 때리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거죠?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올바른 시스템은 영원하다. 과거에 우리는 갈등이 터지면 다음 회장님은 제발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이길 이러면서 리더 개인의 양심에 공동체의 운명을 걸었잖아요. 늘 그랬죠. 사람만 탓하고요. 하지만 이 자료는 권한과 책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쪼개버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요.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개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법을 창조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구나우즈 한인회 기존 정관을 보면요. 제13조 3항에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짤막한 조항이 숨어 있어요. 아, 네. 그 조항의 핵심 키죠. 맞아요. 바로 이 조항 하나를 지렛대 삼아서 후원회를 KTIAF라는 독립된 신탑기금으로 발전시키고 합법적인 방화벽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룰 안에서 아예 판을 뒤집어버리는 정말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더라고요. 시스템의 허점을 시스템 내에서 찾아내 극복하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후나우즈 한인 공동체의 흥미로운 문서들을 통해서 권력의 완전한 분리와 AI를 통한 행정 자동화라는 미래형 조직도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조직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꼬았을 때 우리는 흔히 누가 잘못한 거야? 누구를 당장 잘라야 해? 라며 사람을 탓하기 바쁘잖아요. 네,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그 대신에 어떤 시스템의 틈새가 이 상황을 방조했을까? 이걸 묻는다면 훨씬 건설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선의를 맹심하는 조직은 결국 무너집니다. 역설적이지만 그 선의를 아름답게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제적이고 철저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탐구해 볼 만한 좀 도발적인 딜레마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 딜레마요? 네, 오늘 우리는 감정 없는 AI 감사봇과 기계적으로 다음 예산을 딱 끊어버리는 킬스위치의 완벽함에 박수를 보냈잖아요.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죠. 평생 사심 없이 시니어들을 돌봐온 팔순의 고령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열심히 행사를 치르시다가 그만 깜빡하고 영수증 하나를 주머니에 넣은 채 세탁기 싹 돌려버린 거예요. 아, 이거 난감한데요. 킬스위치의 원칙대로라면 예외는 없겠죠? 시스템은 자금을 즉시 동결시킬 겁니다. 기계에게 자비란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를 막기 위해 이토록 차갑고 완벽한 시스템적 정의를 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를 가진 약자가 이런 단순한 실수로 시스템의 징벌에 내몰렸을 때 함께 늙어가고 서로 돌보아야 하는 커뮤니티의 따뜻한 융통성은 대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완벽한 통제와 인간적인 예외 상황. 이 두 가지를 미래의 비영리 조직은 AI 시스템 안에 어떻게 함께 코딩에 넣어야 할까요? 여러분 나름의 해답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찾아내는 엑스레이 기계는 날로 완벽해지고 있지만 결국 그 엑스레이를 들여다보고 환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건 우리 인간의 몫이니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네, 이상 심층 분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도 차가운 투명성과 따뜻한 온기가 늘 함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심층 분석은 비영리 한인 커뮤니티의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완전히 현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입니다. 특히 구조화된 금융신탁기금과 최첨단 AI 기술을 통합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커뮤니티 내의 고질적인 분쟁들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이걸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명쾌한 청사진을 지금부터 아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돈은 전문가가, 봉사는 한인회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명쾌한 말이죠. 그동안은 하나의 집행부가 행사 기획부터 재정관리, 후원금 모금까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모델은 다릅니다. 무겁고 복잡한 재정관리의 부담은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리더들이 순수한 커뮤니티 봉사의 기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갈등의 원인인 돈과 권력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요. 이어서 재정과 봉사를 분리하는 KTF, 객관성을 담보할 AI 도입, 그리고 이 시스템의 장단점과 절대 간과해선 안 될 법적 리스크까지 순서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갈등의 원인인 돈과 권력의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방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인회장 한 명이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구조였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이 권력과 돈줄을 독점하게 되면 불신이나 소모적인 진실 공방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봉사와 재정을 엄격하게 나눕니다. 이 철저한 권력 분립이야말로 커뮤니티 내부의 갈등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인 셈이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KTF, 즉 재정과 봉사의 분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자, 여기서 갈등을 해결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코메리카 신탁기금, 줄여서 KTF입니다. KTF는 쉽게 말해서 아주 엄격하고 중립적인 제3의 금고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진짜 전문가 그룹이 커뮤니티의 자산과 후원금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독립된 500일 C3 비영리법인이죠. 돈의 흐름을 커뮤니티 내부의 끈적끈적한 정치 싸움에서 완전히 떼어내서 100% 투명하게 다루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철저한 이해상충 차단 장치입니다. 아무리 금고를 따로 분리해놔도 열쇠를 같은 사람이 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KTF 이사회는 아주 엄격한 3불 원칙을 지킵니다. 현직 한인의 임원 안 되고요. 그들의 친인척도 안 되고 최근 정치선거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도 절대 안 됩니다. 말하자면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승인하는 사람의 인적 교집합을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른바 인맥을 통한 봐주기식 운영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중간 기발한 게 바로 이 자금 집행 프로세스입니다. 한인회는 오직 행사 계획만 세웁니다. 그러면 KTB가 식당이나 인쇄소 같은 업체에 직접 수표를 발행하는 직불제를 씁니다.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구조죠. 게다가 이 시스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킬 스위치입니다. 만약 행사가 끝나고 정확한 영수증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분기 예산이 그 즉시 기계적으로 동결됩니다. 인간적인 핑계나 감정에 끼어들 틈이 전혀 없이 아주 냉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이번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 AI 도입과 객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자료에 등장하는 K-하모니 2500이라는 개념, 이거 무척 인상적입니다. 2,500명에 달하는 시니어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위해 설계된 AI와 인간의 협업 운영 체계거든요. 인간들 사이의 감정적인 충돌을 정관이라는 데이터에 기반한 AI 봇들이 중재하고 정리합니다. 오직 정해진 규칙과 합의에 의해서만 공동체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야말로 놀라운 솔루션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AI봇과 인간 자원봉사자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완벽하게 분업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AI봇들은 법적 규정을 확인하고 회계를 감사하고 예산 초과를 경고하는 차갑고 객관적인 일들을 전담합니다. 덕분에 인간 자원봉사자들은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장부 맞추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열고 서로 손을 맞잡고 위로하는 따뜻한 돌봄에만 100%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판단하고 검증하느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이제 AI와 시스템에게 맡기라는 거죠.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그저 이웃을 향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봉사를 실행하는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신규 시스템의 장점,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단점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아주 명확하죠. 기업 스폰서들에게 투명한 100% 세금 공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후원 유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권력 독점이 깨지니 파벌 싸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반면에 염려되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현실적 난관은 인력난이에요. 정책을 담당할 한인회 이사회와 돈을 관리할 KDTF 이사회를 각각 분리해야 하니까 헌신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2배로 찾아야 한다는 부담이 크죠. 게다가 매번 승인과 집행 단계를 거쳐야 하니 원스톱으로 처리할 때보다는 행정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런 단점들 때문에 타협하려 할 때 발생하는 절대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복잡하게 둘로 나누지 말고 한인회 이사회가 신탁기금 역할까지 통째로 맡는 통합이사회를 만들면 안 되나? 행정도 빠르고 인력도 아낄 수 있으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솔직히 엄청 솔깃한 제안이잖아요. 하지만 원본 자료는 이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를 합치게 되면 이 4가지 거대한 법적 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한인회는 특성상 선거도 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데 501c3 면세단체는 이런 개입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거든요. 합치는 순간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면세 지위를 아예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집단이 돈과 정책을 다 주무르면 견제는 사라지고 권력이 다시 독점되죠.
지정된 기부금을 다른 곳에 쓰는 등 법적 위반이 발생해서 주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끈질기게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정치적 방화벽입니다. 후원자들은 자신의 돈이 커뮤니티 내부의 진흙탕 싸움에 얽히는 것을 극도로 꺼리거든요. 신탁기금을 별도의 법인으로 둔다는 것은 외부 스폰서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누가 회장이 되든 내부 정치가 아무리 시끄럽던 간에 당신들의 소중한 자산은 독립된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이게 바로 필수적인 방화벽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꽉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혹은 결제 절차를 조금 빨리 하겠다고 이 방화벽을 무너뜨려 통합을 시도한다면 결국 과거에 그토록 불신을 초래했던 바로 그 독재적 권력 구조로 정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끔찍하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KTF를 독립된 별도 법인으로 세우는 것만이 커뮤니티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료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 문구,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매년 선거를 통해서 리더라는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 개인의 선이나 훌륭한 인품에 커뮤니티의 운명을 기대지 말고 AI의 객관성과 KTF의 재정적 견고함이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통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상적인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혁신적인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편의를 위해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과거의 낡은 관행에 머물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의 튼튼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조금 낯설더라도 이 든든한 시스템의 가이드레일을 지금 바로 세울 것인가요? 여러분의 커뮤니티는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힘중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